자, 바이든 내각이 이제 출범을 한 것 같죠. 어느 정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불복보다는 좀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요, 이번에 그 옐런 전 연준 의장을요, 재무장관으로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연준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화를 관장하는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어떤 의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통화의 이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항상 재정 정책을 항상 아쉬워했던 게 옐런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통화가 아니라 재정 쪽으로 이제 수장을 맡으면서요. 유일하게 아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다 함께 수장으로 맡은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또 여성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시장에는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면, 이분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통화로 자기가 본인이 이게 상을 차려놨으면 이 정책으로 재무 이제 상황 정책 기조를 해가지고 손님을 불러들여라. 상을 차렸으면 손님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지금 재무 정책, 재정 정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항상 그 좀 이렇게 양적 완화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예전에 상을 차려놨다. 그 손님을 불러들여라. 그런데 이번에는 상은 이제 파월 의장이 차렸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손님을 불려오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시장은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이 사상 또 최고가 신고가 갱신을 좀 했고요. 또 이런 기조가 이게 코로나 백신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확산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되게 불안한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러면서도 사실 시장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뒤엎는 거예요. 재확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 악재를 그냥 뒤집어 덮고 그냥 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어떤 국제 유가가 지금 4주째 반등세거든요. 그동안 국제 유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 하락세에서 면치 못하고 힘들었는데 4주째 거의 한 달간 지금 국제 유가가 강세가 나왔다는 거는요. 시장에 어떤 기저 효과, 백신으로 인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어떤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수축이었던 것이 이제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는 이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 유가도요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근데 이제 미국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요, 파이자, 모더나 굉장히 아마 몇 주째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존슨앤존슨까지도 아마 합류하는 그렇죠. 이런 좀 모양새가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약간 이 잡음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은 또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또 이게 이 코로나 백신 준비 중이고요. 러시아도 좀 역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벡토르사가 또 러시아 이번 주에도 좀 좋은 이야기 나왔었죠. 러시아에서도 백신 기대감, 또 중국도 시노팜이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다각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재확산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백신에 대해서는 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백신이 시장에서 정말 달궈주지 않을까, 시장을 더 뜨겁게 달궈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장 코스피 신고가, 코스닥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신고가가 2,642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꿈의 숫자죠.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나왔다는 거. 게다가 이제 코스닥은요, 그동안 좀 코스피 올라갈 때 좀 잠잠했는데요.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이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몇 주째 제가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했습니다. 강하게 상승 나와서 중소형주 강세도 좀 나왔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또 LG화학이 좀 한 건 했습니다. 신차, 우리 테슬라의 신차 모델 Y, SUV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Y에 배터리 전량 공급을 수주를 쾌거했다는, 그러니까 중국의 CATL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을 정도로 솔직히 좀 마음을 졸였던 배터리 시장인데요. 역시 LG화학의 아주 기센 이 수주가 쾌거를 이루면서 시장을 굉장히 달궈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요, 막판에 이제 한 주 초반보다는 주 중반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어요. 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아닌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이것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는요, 약간 전체적으로 합병 이슈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급등을 좀 주었던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의 증시 요약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이제 또 다음 주면은 12월에 시장이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수능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또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산적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벤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매년 이렇게 이런 어떤 국고처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항상 11월, 12월에는요 IPO가 대여 IPO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진짜 많은 달이 12월이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11월 30일이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딱 하루만 있고 이제 12월 1일 화요일부터인데요. 12월 1일부터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12월이고 월요일까지는 이제 11월 장입니다. 아직은 30일 날 미국의 10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 여부, 뭐 경기가 활성화됐는지를 좀 판단하는 겁니다. 30일 날 월요일 날이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갔죠. 근데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지나가고 나서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데이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것도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 이것은 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그 상장주인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좀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일 날 월요일 날 또 추미애 장관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립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문 개최가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서현 탐매딸, 서현 덕성 등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날 갓세븐 정규 4집 브레스 오브 러브 라스트 피스 발매라고 돼 있는데요. JYP 엔터 그룹의 소속사의 이 그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음반주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날 공모청약이 있는데요. 명신산업이죠. 이게 지금 이번 주에요.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핫하게 달궈지는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협력사를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지금까지 상장이 돼 있지 않았는데 이제 공모청약을 통해서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시장에 새내기로 들어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로 뭐 테슬라 협력사로 유명한 회사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MS 오토텍입니다. 그래서 MS 오토텍이 뭐 어제도 상한가를 가는 이런 쾌거가 나왔는데, 하여튼 요것도 한번 시장에서 시장을 좀 달궈줄 요소가 되는지,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요 굉장히 좀 급등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0일 날 또 공모청약이 있는데요. 퀸타 매트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시약 개발인데요. 역시 뭐 우리 시장이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관련주긴 한데 뭐 그래서 그랬는가요? 이제 어떤 시젠이나 휴마시스, 수젠텍 등 좀 약간 저점에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공모청약으로는요, 이제 스펙주들도 공모청약에서 우리 시장에 상장을 됩니다. DB금융 스펙 8호가 이제 공모청약이 되고요. 12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 마지막 월의 이제 첫날입니다. 12월 1일 날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체크포인트는 50을 기준으로 경기가 확장이 됐는다. 50 이상이면 확장이고 50 이하면 좀 아직은 위축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물 경제의 대표 선행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반응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12월 1일 날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이 있는데요. 편입으로는 SK케미칼,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등이 꼽히고요. 편출로는 BNK 금융지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됩니다. 아마 편입과 편출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여기서는 수급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12월 1일 날 화요일 날이요. 드디어 이제 말도 많았던 요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분할 기일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한다면 전문 사업을 서로 이제 전문 사업을 딱 떼가지고 전지사업부는 정말 전지사업부대로 잘 나가게 딱 분할을 하고, 또 화학 섹터 석유화학 쪽의 부분은 완전히 이쪽으로, 석유화학과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큰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도 있지만 생명과학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사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문 사업 분야에 집중해갖고 경영 효율성 증대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대신 이제 LG화학이요 100% 지분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가치를 오히려 제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월 1일 날 화요일 날 퀄컴이 테크 서밋 행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냅드래곤 875,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865보다는
865 칩셋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된 칩셋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알고 계시지만 삼성에서 파운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아마 여기에 모멘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월 1일 스펙도 합병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WSI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 종목인데요. 관련주로는 뭐 의료기기 등이 좀 꼽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일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엔젠바이오인데요. 역시도 의료기기입니다. 또 유전체 치료제 분석이다 보니까 뭐 이쪽 관련주들 한번 보겠죠. 뭐 유전체 치료제 하면은 뭐 얘를 분석하는 회사다. 뭐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신테카 바이오를 뿐만 아니라 뭐 셀레믹스라든지 뭐 소마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젠큐릭스기 때문에 젠큐릭스라는 회사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이쪽도 한번 관련주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2일 날 수요일 날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회 개최가 있는데요. 서현 탐맥자 서현 덕성 이게 또 최종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12월 2일 카카오 MMA 2020 비대면 개최 예정인데요. 이름이 이제 멜론 뮤직 어워드를 그러니까 상을 수여하는 이런 이제 어떤 행사인데요. 카카오 및 뭐 음원 음반 쪽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12월 2일 날 JYP 그룹 있죠. 니쥬라는 9인조 여성 그룹인데요. 일본 정식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자, JYP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제 엔터사들이 보면 아직도 일본 시장을 놓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심심치 않게 일본 시장을 대비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12월 2일 날 신규 상장되는 종목 앱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공모청약으로 아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내 1위 게이밍 기어 업체인데요. 게이밍 기어라는 거는 주변 기기입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주변 기기, 뭐 편안하게 이제 안락 관련된 의자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또 이런 키보드 모든 게임 관련해서 아주 최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런 기업 업체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표주들도 같이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겠고요. 수요일에 신규 상장주가 또 있습니다. NFC라고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2일 날 공모청약이 되는데 인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이제 화학 농약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좀 오랜만에 이런 관련주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 농업 관련주가 몇 개 있긴 하죠. 어쨌든 인바이오라는 회사가 공모청약이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목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11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50일 기준으로 역시 확장과 위축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3일 목요일 날 드디어 우리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치러지는데 우리 시장에 원래는 11월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이연되다 보니까 12월에 드디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고 모든 수험생 학부모님들 또 이제 가족들 또 수험생들 진짜 고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날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 속개 예정인데요. 뭐 이야기를 좀 들자면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을 했다는 어떤 이런 뭐 제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당연히 뭐 삼성생명일 거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요. 12월 3일 목요일 날 공모청약이 또 있습니다. TLB라는 회사고요. PCB 제조업체가 좀 오랜만에 또 신규 상장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쇄회로 기판. 그래서 그랬는지 인터플렉스라든지 심텍 뭐 아주 요즘에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날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가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공모청약을 소개드렸는데 신규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 들어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12월 4일 날 금요일 날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나옵니다. 뭐 체크 포인트는 이게 왜 고용 동향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항상 이자율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FRB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용 지표를 가장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판단이 되겠죠. 12월 4일 날 신규 상장주가 또 들어옵니다. 이번 달부터 계속 이제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노믹스, 유전체 분석 지난 시간 제 공모청약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하는 액체 생검 사업인데요.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소마젠, 셀레믹스 등 이제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식약처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허가 취소가 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톡스하고 메디톡스에서는 이제 당연히 악재가 되겠지만 뭐 반대로 대웅제약에는 또 약간 뭐 반사이익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처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스케줄 좀 우리가 짚어봤습니다.